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청와대가 감찰 무마와 하명 수사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말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여야 강대강 대치로 경색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2월이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첫 주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조금 올랐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차피 5차 범위 내니까 그 오르고 오르내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조금 앞섰다는 면에서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 지지가 복원이 된 거죠. 보통 이제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한 임기 3년 차 네. 이렇게 연말 세미시라 그러잖아요. 이때 네. 되면은 지지율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시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더라도 대체로 뭐 30%대 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임기 3년 차 이 연말 지지율이 나오게 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큼 핵심 지지층이 또 살아있고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인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또 지지층도 있는 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지지층까지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논란에 비켜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경제 행보,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노출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 자체가 중도층이 지지 복원이 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적인 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 결국 경쟁이 올라간다는 건 부정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결과로 대통령의 긍정이 올라가니까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연동돼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네. 그런 이 커플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청와대로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이런 이슈들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굿뉴스라기보다는 배드뉴스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그 중도층의 움직임이 많이 기울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올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떨어지지 않았다, 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쨌든 방어를 해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좀 뭐 규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악재들이 상당히 이제 대형 악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별다른 이제 부정 평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이 사안인데 수사관 죽음도 있는 상황인데 수사관의 이제 죽음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이제 명쾌하게 이제 어쨌든 이것이 흐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 서로 대립되는 이제 논쟁 속에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울산시장 이제 뭐 선거 관련한 이제 논란들도 있는데 양측이 어쨌든 첨예하게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이것은 이제 여권에게 악재이고 또는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의 지지층 또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우호적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지난 조국 장관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검찰에 대한 상당히 고조된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사안을 어쨌든 주도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건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방어선으로 좀 인식되면서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데 좀 제약을 가져왔다, 방어를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우리가 뭐 일종의 사자성어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분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긍장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지지층들은 결집하죠. 아니 무슨 말이냐. 왜 대통령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도 이것은 의혹일 따름이지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데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앞서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길어지면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눈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층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단긍장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있는 말입니까? 만들어냈죠. 네. 우리가 이슈 폴폴이 그냥 만들어지는 코너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요. 네. 자, 앞으로 계속 뭐 활발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 대부분 역대 대통령이 보면 임기 반환점 한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고민정 대변인, 이해찬 당대표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 내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자체가 이런 의혹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아직 이제 쟁점이 아직 명확하게 갈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여권 지지층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이제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와중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가 뭐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제 이런 법안 처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주말에 보면은 이제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예. 이것이 이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하지 않는 국회와 이제 일하는 이제 어떤 정부라든가 청와대라고 하는 모습들을 대비시키는 이제 어떤 효과들이 좀 있었겠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날을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점검하는 부분도 이제 어쨌든 좀 보도가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에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 타격이 최소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잠시만요. 저희 그 네. 일간 그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일간 지지율의 흐름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긍정 평가들이 47.9%에서 약간 이제 미세하게 네.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있는 부분들 나오는데 그때 어쨌든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졌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네. 미세먼지 대책 점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락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유재수 전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 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울산시 선거 관련한 뭐 이제 논란 이것들이 이제 장기화되게 될 경우는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고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네. 이제 이 사안들 두 가지 악재 사안이 얼마나 이제 확대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국을 불러오면서 국회가 완전히 마비된 지금 상황인데 그 민심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9%포인트 올랐는데 먼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네. 31.2%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1.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이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슈 폴폴 시간에서 이제 무당층이 네.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으로 지지층들이 유입되는 현상이었는데 네. 이번에 결국에는 어떤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냐면 단식되는 무당층의 샤이 보수가 네.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갔었죠. 옮겨갔던 걸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이 무당층이 내려갔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그러네요. 겁니다. 왜? 네.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단식 투쟁까지는 이 자유한국당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던 부분이지만 필리버스터 자체는 이게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론상으로도 이 응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지지층으로부터는 응원을 받겠지만 예. 더 폭넓게 중도층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잘했는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좀 전폭적인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는 좀 망연자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좀 필리버스터를 하기 전에 민생 법안과 구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지율상으로 보더라도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부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민주당은 한국당을 탓을 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네. 이 여론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그 책임이 지금 민주당보다는 한국당 쪽에 조금 더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면 한국당 될까요?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라 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견 뭐 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 사안을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예산안을 논의 또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시기적인 이제 특성이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당에서 느닷없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쉽게 전달되는 논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측의 이제 주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그 논리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여권의 논리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이 되면서 한국당에게 이제 악재로 부정적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지표가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 상당히 이제 있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있었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그래서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체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쨌든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당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친박 또는 이제 친황 성향을 갖지 않는 인물들이 이제 바뀌고 있다. 김세현 전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도 교체하고 이러면서 당의 색깔이 또 너무 다양성을 이제 무시되고 상당히 황교안 대표 가까운 분들로 모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들 어쨌든 보수층의 일각에서 그런 부분도 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약간 다소간 하락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난주 후반부터 어제까지 하루하루 일간 지지율 표를 좀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11월 28일 목요일부터 화요일 12월 3일까지는 그래도 30%대를 형성을 했다가 4일 어제 29.7%로 떨어졌습니다. 저 시기가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그 과정에서 잡음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그게 뭐 김세현 의원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김영우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서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당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용까지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지지율 차이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지나치다, 네. 과한 분석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분석이 빅데이터거든요. 네. 저게 그대로 하루하루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왜냐하면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27일까지는 사실상 단식 국면이에요. 네. 그럼 저 때만 하더라도 27일 날 황교안 대표가 이송되는 거죠, 응급실로.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관으로 보더라도 하루하루를 따져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 격차입니다. 네.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이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찬, 2 반이에요. 네. 자, 지소미아 성과를 거둬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개는 선거법과 2 반입니다. 하나는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네. 그게 결집이 되는 겁니다. 지지층이, 보수층들이. 그런데 바로 저 대목에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 쪽으로 강력히 밀어붙였다면 저 지지율이 더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2일과 3일로 넘어서면 어떤 현상이냐.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알기 시작하고 보통은 2, 3일 정도의 이 정치 관련 이슈 용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민생 법안이 통과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럼 언제까지인데 12월 10일까지인데 이렇게 이야기되는 순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로 뭐 수치를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20대 국회의 연말의 마비 사태에 어떤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냐? 자유한국당으로 쏠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이 2일, 3일, 이달 2일, 3일, 4일 지나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달 한 25, 6일경만 하더라도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거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한을 넘기더라도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느냐 거의 팽팽한 여론의 흐름도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그것은 뭐냐면 단식 투쟁이라는 것이 그래도 일견 효과를 거두는 단계였거든요. 국면이었는데 네. 필리버스터가 나오면서 이게 극단적으로
부정적 여론으로 흘러갔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네. 하루하루의 지지율을 따져봐도 뼈아픈 대목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지율 변화 추이를 윤희용 센터장님께 여쭤보면서 오늘 이슈폴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도 책임이 물론 많이 있을 텐데 결국 그렇습니다.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제 충분하게 뭐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떨어지지 않았다. 여권에 이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야당이 어떤 그런 필리버스터라든가 또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폐쇄적으로 좀 변한다 결정들이 많이 있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반사 효과가 일단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권의 그런 대형 악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이 상당히 이번 국면 보면 주도적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쨌든 네. 지지층에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면서 지지층 이탈을 좀 막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어쨌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폴폴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엔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 많이 준비해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